지금부터가 중요해요.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이 엄청 빡세졌어요. 그럼 국평 15억짜리에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맛집 홈두부입니다. 드디어 떴습니다. 서울도 아닌데 서울보다 핫한 곳, 바로 광명 뉴타운 철산역 자이입니다. 이미 예상 분양가까지 정보가 많이 돌긴 했는데요. 예상 그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광명 뉴타운의 미래 입지 가치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철산역 자이에 청약을 해야 할지는 의견이 갈립니다. 바로 빡세진 대출 규제 때문인데요. 그래서 두부별 3개, 즉 자금 조달 계획 등을 충분히 고민해 보시고 선택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철산역 자이에 대한 입지 가치, 그리고 그럼에도 청약을 해야 하나에 대해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위치부터 볼게요. 7호선 철산역 바로 옆에 붙어 있죠. 도보 3분인 초역세권이고요. 철산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가산 디지털 단지역입니다. 지역만 경기도지 공의를 쓰는 준서울이에요. 바로 옆에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가 이어지기 때문에 구로, 양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의 직주 근접을 흡수할 곳입니다. 그리고 7호선 타고 강남까지 30분 컷, 이 정도 입지이다 보니 서울보다 핫한 곳으로 불리는데요. 그럼 철산역 자이 스펙을 볼게요. 역에서 나오면 저기 바로 보이죠? 엄청난 언덕입니다. 이 부지에 총 2045세대가 들어서고요. 여기서 일반 분양이 650세대, 그 중에서 특공은 337세대예요. 1동부터 3동까지 있는데 3동이 가장 높은 언덕에 위치할 것 같고요. 엘리베이터 등을 놔서 평탄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언덕이란 입지는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입구 쪽에 있는 2동이 광명 광덕초등학교를 끼고 있습니다. 길 건너지 않고 바로 등교할 수 있으니 초품화예요. 우선 전용 3구부터 8사, 9평까지 고루 나왔어요. 근데 중요한 건 7사나 8사는 5층 이하의 저층만 나왔다는 거예요. 즉 좋은 물건은 조합원이 모두 가져갔다는 소리겠죠. 저층으로의 가치도 잘 따져봐야 합니다. 분상제가 적용되지 않아 규제는 적어요. 철산역 자이 입주 예정일이 2029년 5월인데요. 전매 제한이 1년이니 입주 전 팔 수 있어요. 그 외 재당첨 제한이나 거주 의무 없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가격을 볼게요. 전용 3구가 약 5억 7천, 4구가 약 7억에서 8억, 5구가 10억에서 11억, 7사가 13억, 그리고 9평이 약 15억입니다. 계약금 비율을 10%로 낮춰서 초기 부담금을 적게 했네요. 또한 계약금을 5%씩 나눠서 1차는 계약 시에, 2차는 오는 11월에 납부하면 돼요. 중도금 60%가 내년 5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납부하면 되고요. 잔금은 입주 지정 기간에 내면 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627 대출 규제와 9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대출이 엄청 빡세졌어요. 그럼 국평 15억짜리에 당첨되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할지를 알아볼게요. 우선 계약금 10%인 1억 5천만 원이 현금으로 있어요. 그리고 중도금과 잔금은 나중에 입주 시 주담대로 돌리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대출 규제가 적용됩니다. 우선 수도권은 대출이 최대 6억까지만 나와요. 그럼 13억 5천에서 6억을 빼면 추가 7억 5천만 원 현금으로 있어야겠죠. 즉 계약금까지 합하면 당첨 시 필요한 현금은 총 9억입니다. 물론 전용 3구면 약 1억 7천만 원만 있으면 되지만 평수가 너무 작죠. 어쨌든 대출을 6억까지 뿔로 땡기는 것도 자격이 되어야 돼요. 바로 DSR 40%를 충족해야 하는데요. 금리를 5%로 치면 연봉이 약 9,600만 원이 넘어야 해요. 그리고 원리금 상환액이 월 320만 원 정도 됩니다. 즉 고소득자거나 현금이 더 많아야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출을 받았다면 6개월 내 실거주해야 하니 전세 못 둡니다. 만약 바로 갭 투자하고 싶다. 그럼 보증금을 현금으로 전액 내는 세입자를 찾아야 돼요. 이게 627 대출 규제 효과입니다. 그럼 이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서울도 아닌 경기도에 현금 9억을 들여서 1, 2, 3층 저층 아파트를 청약받는 게 의미 있을까? 이걸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철산역 자해를 품은 광명 뉴타운을 먼저 알아야 돼요. 광명 뉴타운이 바로 여기 파란색 부분인데요. 경기권 최대 재개발 구역입니다. 7호선 철산역과 광명 사거리역 일대 빌라촌을 재개발한 거고요. 원래 4만 5천 가구 규모로 23구역이었는데 금융위기 등으로 몇 개가 무산되고 11개 구역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광명 사거리역을 중심으로 북쪽이 1부터 5구역, 남쪽으로 9부터 16구역으로 나뉩니다. 여기 철산역 바로 옆이 12구역인 철산역 자이고요. 역세권의 입지가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철산역 자이와 그 바로 옆인 광명 사거리역 초역세권이 11구역이 광명 뉴타운의 대장이 될 곳입니다. 사실 두 개 중에서도 더 평지면서 4,000세대 넘는 대단지인 11구역이 대장이 될 것 같네요. 구역별 아파트 가격을 좀 볼게요. 그럼 철산역 자이에 안전마진이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모두 다 9평 기준입니다. 홈두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서 가장 먼 곳은 1구역이고 광명 자이 더샵 포레나입니다. 총 3,585세대. 역에서는 도보 약 20분 정도 걸려요. 광명 뉴타운의 가장 북쪽이니 여기서 자차 15분으로 목동 학세권을 누리기는 가장 좋습니다. 조합원 분양권이 고층 12억 정도에 나왔어요. 그 밑이 이 구역인 트리우스 광명입니다. 여기 역시 3,344세대고요. 11억 5천에서 12억 5천까지 폭넓게 나와 있습니다. 그 아래로 4, 5구역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
4구역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로 1957세대, 분양권이 12억에서 13억 5천까지고요. 5구역은 광명 자이 힐스테이 SKB로 2878세대, 12억에서 20억까지 꽤나 넓게 분포되어 있네요. 아무래도 층수와 동에 따라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광명동 초등학교를 품은 초품화예요. 여기까지가 광명 사거리역 중심으로 북쪽에 위치하고요. 이제 남쪽으로 내려올게요. 앞서 얘기했듯 역에서 3분 컷이 11구역으로 힐스테이트인데 아직 정확한 이름은 안 정해졌고요. 4291세대로 세대수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말 정도의 분양 예정이고요. 분양가는 평당 4,500만원 수준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국평이 10억 3천만원 정도 돼요. 즉 분양일이 늦어질수록 분양가는 높아집니다. 11구역 바로 밑에 있는 게 14구역으로 광명 프로지오 포레나예요. 총 1187세대고 2023년에 입주해서 최근 11억 6천에 팔렸어요. 광명 공고를 끼고 있네요. 그 아래로 16구역인 광명 아크 포레자이 위브가 2104세대로 구성됩니다. 여기는 2021년 입주해서 중층이 9억 중반대로 팔리고 있어요. 도덕산 공원이 가깝습니다. 그 옆이 15와 19역으로 프로지오 센트베레가 1335세대로 2020년 입주해서 11억에 팔리고 있어요. 광명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가 1051세대로 2024년 입주해서 7월에 9억 초반대 팔렸네요. 10구역이 광일초 광남중과 가까워요. 마지막이 가장 서쪽인 9구역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예요. 1509세대고요. 조합원 분양권이 11억대로 나와 있어요. 광명 서초 초품화입니다. 이렇게 보니 이미 입주한 곳들은 11억대 매매가 가능하고 입주 앞둔 곳들도 조합원 분양권이 12억대로 구매 가능하네요. 즉 철상역자의 현재 시세 차익은 없으며 당분간 안전마진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공급 물량이 너무 많아서 전세가는 금방 빠질 테고 어느 정도 집값이 눌려있을 거거든요. 어쨌든 엄청난 신도시급으로 천지개벽할 곳 바로 광명 뉴타운입니다. 우선 전부 대기업 브랜드 아파트의 대단지고요. 바로 이러한 광명 뉴타운의 장점이 동시에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당장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출퇴근이 헬입니다. 광명과 서울을 잇는 곳이 바로 이 철산교예요. 이 철산대교 건널 때 도보로는 10분인데 버스 타면 30분까지 걸린다고 해요. 대중교통이라고 다를 건 없습니다. 7호선은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150%에 육박할 만큼 지옥철입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이런 곳에 앞으로 이 광명 뉴타운에 입주 예정인 곳들이 이렇게 많으니 공급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되면 지옥철은 그 이상이 될 겁니다. 실거주를 해야 한다면 이런 부분 감안해야겠죠. 그러면 철산역 자리에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우선 기본적으로 광명시나 수도권에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광명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여기 경쟁률이 높을 것 같으니 광명 주민들에게 거의 다 돌아가지 않을까 싶네요. 특공에서는 노부모 부양만 무주택 세대주이고 나머지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지원할 수 있어요. 집마다 한 명씩만 신청해야 하지만 부부인 경우 중복 청약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인 경우에 세대주나 세대형 모두 신청할 수 있고 기존에 당첨 사실이 있어도 청약 가능합니다. 유주택자도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경쟁이 세다면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밀릴 거예요. 그래 뭐 기회는 있네요. 그런데 627 대출 규제 때문에 1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아야 대출이 나오고 다주택자는 아예 안 나온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첨되면 국평 기준으로 9억 현금이 있어야 되고 그나마 1층, 2층 등 저층입니다. 참고로 얼마 전 진행된 송파구 잠실 리엘이 현금 12억이 필요했지만 시세 차익이 10억 이상이었죠. 철산역 자이는 이런 안전마진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명 뉴타운의 입지 가치가 계속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지만 당장의 현금 부담에 대한 압박이 큰 건 사실이고요. 매매되고 있는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홈도부에 들어오셔서 청약을 클릭하면 이렇게 다양한 청약 분석을 보실 수 있고요. 별 개수를 부여해서 청약 공고문만 보고는 이 청약을 과연 하는 게 좋을까 맞을까 좀 헷갈릴 때 정확한 가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